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 TV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증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수요일 4월 2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 같은데 테슬라의 인도량 발표도 그날 있어요. 미국이 수입차의 관세를 25%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테슬라가 받는 그 영향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국장은 약했어요. 나스닥이 17,800선에 머물렀습니다. 아직까지 18,000선을 잘 뚫어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트럼프 정부발 관세 정책의 영향 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성급하게 급하게 투자할 필요가 없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관세 정책이 일단락되고 시장이 완연한 상승 분위기를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 들어가도 늦진 않아요. 일단 오늘 장중에 잠깐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파월 연준의장도 얘기를 하고 있는 점입니다만 실제 미국 경기를 보여주는 데이터는 괜찮아요. 작년 4분기 미국 GDP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가 되었는데 전기 대비 2.4% 성장으로서 시장 예상치와 잠정치를 모두 상회를 했어요. 그리고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건수도 22만 4천 명으로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직전주 대비 1,000명 감소를 하고 시장 예상치도 하회를 했어요. 그만큼 미국 경제를 실제로 보여주는 하드 수치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프트 수치들, 즉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지수 이런 것들이 지금 안 좋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계속해서 트럼프가 급진적인 관세 정책과 함께 긴축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라든지 주가라든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히 하락세에 불을 붙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죠. 4월 2일에 실제로 발효가 될 예정에 있는데, 자, 이러면서 GM, 포드, 스텔란티스, 미국의 빅3 카메이커들이죠. 모두 크게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는데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금주는 2월 PCE 지수 발표가 있는데 바로 금요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이제 최근 CPI나 PPI가 낮게 나왔고 파월 연준의장이 최근 물가지수가 낮게 나온 이유는 미국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었죠. 주거비는 한번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고 한번 내려가면 계속 천천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2월 PCE 지수 역시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강력한 관세 정책을 발표하고, 자, 이에 따라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시장 심리가 안 좋아지면요. 다른 시장 부양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금리 인하 카드가 되겠는데, 어제는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연 2차례, 2차례 정도로 나왔는데,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결과 3차례까지도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례에서 3차례가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 이 확률이 올라가니까 그래도 올해 미국 증시는 상저하고의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수입차 관세 부과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요. GM과 포드는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테슬라는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금일 장중 291불까지도 오르기도 했어요. 일단 트럼프발 수입차 관세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25%나 부과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만약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면 당연히 관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 3월 12일에 발표했던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서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큰 관세를 때린 것은 자동차가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4월 2일부터 25% 관세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트럼프는 기업 친화적인 대통령이죠. 추후에 분명히 법인세 감세 정책을 펼칠 것인데 이에 따른 세수가 부족해질 것입니다. 부족한 세수를 관세로 보존하겠다라는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수입차 관세를 통해서 연간 1천억 달러의 세수 증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일단 국가별 상호 관세가 아니라 자동차부터 관세를 먼저 부과하는 이유는 자동차가 가장 비싼 소비재이자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이기 때문이죠. 이 관세를 맞은 국가와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파할 부분이 바로 이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카드를 먼저 쥐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엄포를 놓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한미 FTA 협상 때도 자동차 관세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그때도 역시 미국은 결국 나중에 관세를 철회하고 다른 많은 것들을 얻어갔었습니다. 이 관세 부과 역시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 어쨌든 뭐 시장에 단기적으로 주는 충격은 큰 것 같아요. 국내 파이낸셜 뉴스라는 곳에서는 뭔가 잘못된 기사를 지금 퍼나르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금일은 0.39% 상승을 했었지만 어제는 뭐 5% 넘는 하락이 있었죠. 바로 수요일 장이었는데요. 실제로 수입차에 25%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이 행정명령은 수요일 장이 마감한 이후에 오후 4시에나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 때문에 테슬라가 6% 급락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자, 오히려 관세 발표 이후에 0.39% 상승을 했습니다. 수요일장에 6% 급락을 보여주었던 건 이 관세보다는 캐나다에서 테슬라 전기차 보조금을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지키겠다라고 약속까지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한 모습이 오늘 관세 부과 발표 이후에도 잘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실제로 통계적인 수치들을 살펴보면 테슬라가 훨씬 유리해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약 40%가 수입차라고 합니다. 그만큼 수입차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는 일단 이 새로운 자동차 관세가 영구적일 것이라고 압박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정책의 발효에 따라서 수혜를 보는 기업과 피해를 보는 기업 간의 극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가 25% 올라가면 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수입차 기업들은 가격을 많이 올릴 수밖에 없어요. 수익성을 맞추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상대적으로 이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 기업은 25%의 보조금을 받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는 실제로 미국에 판매되는 차량 100%를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포드가 그 다음으로 높은 편인데요. 77%예요. 자, 그러니까 포드가 GM보다는 좀 덜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GM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52%로서 절반밖에 안 됩니다. 현대 기아그룹은 33%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게 굉장히 많겠죠. 59%나 됩니다. 그러니까 포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미국산 차량이 50%대 초반이거나 50%대가 안 되는 가능성이 지금 많아요. 자, 그러니까 뭔가 테슬라에게 유리한 정책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The tariff impact on Tesla is still significant라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도 관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결코 무사하지 않다라고 해요. 일단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 약 40%가 수입차인데 이렇게 되면 관세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차량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 가격이 상승을 하면 당연히 수요 하락이 일어날 건데요. 경쟁업체 대부분의 수요 하락이 일어난다라는 건 전체 시장의 파이가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체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테슬라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라서 여러 국가들의 보복 관세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이에 따라서 전체 시장 분위기도 역시나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테슬라 역시 뭐 차량은 100% 미국에서 만듭니다만 몇몇 부품들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 역시 아무래도 이 관세 영향에서 무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 비용의 영향은 사소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수치를 살펴보면 테슬라 자동차의 부품의 한 70에서 75% 정도는 미국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20에서 25%는 여기 M자라고 적혀 있죠. 멕시코에서 지금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역시도 관세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 포드를 보면 포드는 테슬라 다음으로 미국산 차량이 많았죠. 자, 하지만 포드와 같은 경우는 미국산 부품이 50%를 넘지 못합니다. 거의 20에서 40%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역시나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이번 관세 정책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높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커요. 이 점을 트럼프 역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구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뭐 일본, 독일, 한국과 같이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는 강국들, 우방들이죠. 이런 우방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약화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상대적으로 유리한 건 맞아요, 테슬라가.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미국 국회의사당에
옵티머스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지금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모형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옵티머스를 지금 미국 국회에 전시를 하고 있어요. 시장 하락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자 테슬라와 관련된 안 좋은 퍼드들이 계속해서 우후죽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제 방송에서 소음을 최대한 멀리하자라고 했죠. 본질은 바로 AI에 있습니다. 피지컬 AI의 최고 선두주자 테슬라는 올해 6월 달에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하기로 공식 테슬라 계정을 통해서 컨펌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로보택시의 가치는 5년 안에 테슬라 회사 가치의 90%까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옵티머스가 빠르게 치고 들어오면 로보택시 가치가 뭐 90%까지 안 갈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 로보택시 가치만 반영하더라도 테슬라 주가가 5년 안에 2,60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 돈 남은 누나가 얘기를 해주고 있죠. 테슬라 주가를 가장 잘 맞춰왔던 기관이기 때문에 뭐 기대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중국에서 테슬라 FSD가 정말 극심하게 테스트를 받고 있죠. 정말 일반 차량이 운영하기 힘든 그러한 구간에서 FSD가 많이 테스트 받고 있는 게 동영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를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지금 FSD 사용을 통해서 테슬라를 좋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앤디 리라는 분이 계시는데 뭐 한때 중국의 테슬라로 일컬어졌던 니오라는 기업이 있죠. 니오의 열렬한 팬이라고 해요. 유명 인플루언서입니다. 이분이 원래 테슬라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FSD를 체험을 한 후에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해요. 이렇게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요. FSD가 아직까지는 가장 뭐 완벽하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존하는 최고의 시스템이다라고 가장 앞서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FSD에 부정적이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테슬라의 기술력에 감탄을 했다라고 합니다. 중국 기업이 이를 뛰어넘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라고까지 발언을 남기는 거 보니까 그간 테슬라를 싫어했던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테슬라를 싫어했던 사람들도 FSD를 체험을 하게 되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의 기술력입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이버캡 로보택시는 앞으로 3개월 후면 우리가 만나볼 수 있고요.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모습을 올해 하반기부터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옵티머스는 이미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올해 5,000대까지도 생산을 해보겠다라는 일론 머스크였고 내년이면 뭐 5만 대 수준까지도 늘어날 예정에 있어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역시 미래 AI는 피지컬 AI라고 했죠. AI의 최고봉은 피지컬 AI라고 했습니다. 피지컬 AI가 실제로 구현이 되면 글로벌 최대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노동력 시장을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지컬 AI의 최강자는 글로벌 세계 최고 기업으로 등극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역시나 그 핵심은 리쇼어링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시켜서 일자리를 최대한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그런 게 잘 먹히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백악관의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직접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4년간 제초소 건설과 자동차 공장 증설을 통해서 31조 원이나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일자리가 몇만 개 늘어난다라고 해요. 굉장한 업적이니까 당연히 트럼프가 이렇게 발표 자리를 직접 마련을 했겠죠. 이미 현대차 역시 트럼프 2기 정부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미 2022년부터 신공장을 만들어 왔고 그 신공장이 이번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에 돌입을 했어요. 실제로 이번 방미를 통해서 신공장 준공식에도 이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현대차그룹 미국에서 100만 대 생산 체제를 구축을 했어요. 2005년에 엘라베마주에 첫 번째 공장을 가동한 이후에 20년 만입니다. 미국이 이제 3개 공장을 돌리죠. 기아 공장까지 함께요. 즉 이런 식으로 트럼프 정부는 어떻게든 미국 제조업이 부흥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정책은 테슬라에게도 충분히 힘을 보탤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트럼프는 임기 동안 미국 제조업을 최대한 성장시킬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중심에는 테슬라가 있습니다. 로보택시와 옵티머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로보택시와 옵티머스가 대량 양산이 돼서 글로벌로 뻗어나간다라고 하면은 진정한 마가를 구현한 대통령으로 이제 역사에 등극할 수 있겠죠. 뭐 애플의 아이폰과 챗 GPT에 이은 가장 센세이셔널한 제품과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제품을 자신의 임기 동안 대량 양산 체제를 갖추고 미국을 더욱더 위대하게 만들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싶은 게 이 트럼프예요. 자,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 동안 테슬라의 발전은 정말 명확하게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단기적인 이슈에 많이 좌지우지 됩니다. 하루에 10%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테슬라죠. 다음 주 수요일이 1차 고비예요. 일단 4월 2일에 트럼프 정부의 여러 관세 정책이 발효가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테슬라는 4월 2일에 저녁 한국 시간이죠. 10시 30분경에 1분기 인도량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일단 굉장한 빅데이가 되겠죠. 관세 실제 부과일에다가 1분기 인도량마저 발표가 되니까 4월 2일장은 정말 굉장히 다이나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컨센서스를 살펴보니까 36만 대에서 40만 대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록 AI에도 물어보았지만 기관들의 컨센서스가 너무 다양합니다. 폭이 너무 넓어요. 33만 5천 대에서 41만 8천 대까지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저의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36만 대는 넘길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36만 대만 넘어간다 하더라도 만약 ESS 메가팩 실적이 10GWh를 훌쩍 넘겨서 많은 수준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확한 컨센서스는 금주 주말에 나올 것 같으니까 다음 주 초에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